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에 시원한 수익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점 뚫고 하이킥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소연입니다. 자,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 속에 어떤 종목을 언제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 지금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 톡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한선호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핸드폰 가져다 대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 있는 링크도 전달 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하시고요. 자, 저희 방송은 1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바로바로 입장하셔서 다양한 인사이트도 얻어가시고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방송 이끌어 가실 전문가님 인사를 드려야죠. 2주 만에 뵙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또 2주 만에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오랜만이라고 느꼈고 또 빠르게 오고 싶었던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도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기법과 시장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저번 주에 있었던 저희 노란 톡방에서 있었던 수익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또 시장 전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2주 만에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한번 드리면 오랫동안 전문가 생활을 좀 이어왔고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투자 방식은 좀 스윙 트레이더로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좋은 매수가를 가지고 그리고 좀 고점에서는 이제 수익 확보를 할 수 있는 뭐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조금 더 한 번 들어갔을 때 우리가 20%에서 50% 정도 수익이 발생되는 그런 최적화가 된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 구간들을 제가 선점해서 들어가는 매매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그에 대한 증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 매매 기법, 매매 스타일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자금을 순환하는 그런 투자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어제 12월 1일 첫 거래일이었었죠. 우리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마이너스권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피는 거의 1% 넘게 밀려가면서 그래도 2,500선을 지켜줬고요. 코스닥은 0.53%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끌어내리는 시장이었고요. 개인만이 나 홀로 방어에 힘썼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이 마이너스를 계속해서 순매도세를 보여줬고요. 개인만이 홀로 순매수하면서 방어에 힘썼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간밤 새벽이었죠. 다우지수는 0.82%, 나스닥과 S&P 500 역시도 플러스권에서 방향 설정하면서 산타랠리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점쳐지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의 시장은 어땠는지 우리 다음 주 시장은 어떨지 하나하나 짚어보실 텐데요. 자, 그 전에 저희 노란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네, 이번 한 주간은 사실상 테마가 굉장히 빠르게 돌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한 주 시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할지 시장 전망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시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주 거래일은 금요일날 하락 마감이었지만 사실 월화수목 목요일까지는 괜찮았던 시장 흐름을 좀 보였어요. 그에 맞게 외국인 기관 수급만 놓고 봐도 사실 4거래일 동안 외국인에서는 매수세가 있었고 기관에서는 매도세이긴 한데 크게 높은 매도세는 아니었다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이 금요일날 좀 시세가 안 좋았다는 건 환율이 급등을 했어요. 예, 여러분들이 체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국내 증시는 이 환율의 여파를 많이 받게 되는데 금요일날 환율이 한 1.2에서 1.3까지 올라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날은 또 외국계가 환차익 이제 아무래도 환율이 높아지면 국내 증시에서 좀 매도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금요일날 매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엄청나게 뭐 많은 수치도 아니고 사실 상승분을 조금 반납한 여러분들 보시면은 1, 2, 3, 4일 올라오다가 금요일날 좀 하락한 거예요.
그래서 2,500선을 좀 간신히 지켰는데요. 그래도 다음 주 시장은 좀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이제 어제 있었던 파월의 인터뷰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파월이 이야기한 거는 딱히 이벤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온 경제 지표들이 완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에는 뭐 긴축 완화, 뭐 정책 금리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에 대한 부분은 열어두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음 주 시장 전망은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이번 주 있었던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CE 지표가 있었죠. 이틀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금리 인상 종료 기대 뒷받침이 되었어요.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번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CPI, 그다음 PCE 이런 지표들 모두가 어느 정도 금리 상승보다는 동결 또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상태의 증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 전 중요한 것 같아요. 통화수합. 어제 있었던 뉴스인데 이거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통화수합 체결을 한 건 아니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통화수합 체결을 하면서 앞으로 달러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방어책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통화수합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아마 코로나 때 정말 급락을 했었죠. 국내 시장이. 그때 통화수합 체결을 하면서 시장이 좀 급반등했던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의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면 조금 더 밝은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떠들썩한 이슈인 것 같아요. 폐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더니 다시 이 소아, 유아 이쪽으로 좀 폐렴 환자가 급증하면서 이에 관련된 종목들이 금요일날 강세의 시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살아있는 테마 그리고 하나 더 우리나라 시장을 좀 지배했던 테마가 있죠. 한동훈 관련주 테마. 이런 쪽으로는 아마 다음 주 시장 전망을 괜찮게 하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이 뒤에 제가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챗 GPT가 앞으로 이제 삼성에서 만든 이 가우스를 갤럭시 S24에 탑재한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AI 관련주에서도 시세 상승이 괜찮게 그려지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목이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이슈와 함께 종목이 움직이는 거예요. 매수세를 만들고 그렇다면 이 이슈를 보고 들어갈 수도 있고 관련주를 편입해서 운영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투자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이슈가 나오기 전에 조금 미리 먼저 선점을 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보여지는 시세가 있고 이런 뉴스에는 대부분 단기 시세 파동을 거의 그린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한 발, 두 발 빠르기 위해선 이런 이슈를 체크해드리지만 다음 주에 나올 이슈를 미리 좀 접목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좀 좋지 못한 이야기인데 한번 정리해드리면 조정 신호인가 우선주 무더기 상한가 사실 이런 흐름의 행태가 나올 때가 시장이 많이 올라간 상태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을 때 우선주로 좀 매수세가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답답하겠죠. 2차전지 예전 고점을 보면 지금 너무 낮은데 어떻게 올라갈 게 없냐. 사실 그런 거는 거품을 만들었던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주가의 적정가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가 조금 높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는 이런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들의 상승보다는 조금 우선주나 테마주 형태의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좋지 못했던 그런 이슈가 있었고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하셔야겠죠. 연말마다 개미 애태우는 주식 양도세 올해 기준 완화될까? 사실 이 양도세 부분은 여러분 진짜 후퇴하고 있는 전략이 맞아요. 왜냐하면 증시가 처음 개장하고 뭐 30여 년 전에 그때 대주주 양도세가 100억 이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화폐의 가치를 따져서 봤을 때 지금 10억 수준이에요. 10억 대주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짜장면 값만 해도 여러분 지금 몇백 배가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대주주 그 요건이 100억에서 10억으로 낮춰질 수가 있나요? 이 부분 때문에 정말 마지막 폐장일 앞두고 매도세가 엄청나요. 개인들의 매도세.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20%를 내야 되니까 20% 내지 않기 위해서 주식을 매도하는데요. 그때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많아요. 근데 그 매수는 뭐냐? 개인들이 던지는 거 밑에서 싸게만 걸어놓고 받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절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흐름으로 증시가 하락하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좀 피하고 싶다. 근데 배당은 받고 싶다. 이런 부분들 체크하셔서 투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이번 정부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라 10억이 저는 이번에 한 30억에서 50억 정도로 된다라면 오히려 증시에는 호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오히려 호재로 좀 작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금요일 날 오후에 있었던 뉴스 같아요. 비대면.
비대면 관련 종목들이 이러한 대폭 확대 야간 휴일에는 초진 전면 허용 이런 이슈에 이 관련주들이 올라왔는데 제가 여기 방송에는 2주에 한 번씩 나오지만 사실 이제 최근에 서울경제에서 계속 나가는 그 프로그램에서는 이 원격 진료 관련 종목들을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알려드렸어요. 정말 제가 왜 비트컴퓨터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이런 시세에서는 매수 접근하는 게 좋다라는 차트를 띄워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또 어제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을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죠. 이슈가 나오기 전에 들어갈 수 있는 투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 이슈를 보고 투자하면 단기적인 접근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보는 투자는 조금 더 색달라요. 그게 저점에서 움직일 때의 그 미묘함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항상 제 방송에서는 조금 더 만들어지지 않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있는 종목들로 그렇게 다뤄드릴 거니까 정말 제 투자 방법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요즘에 핫하죠? 별걸 다 주식처럼 투자하는 세계 금융방 흔드는 토큰 증거 STO 이야기인데 이 관련 종목들도 한 4-5 종목이 정말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도 이어질 수 있는 강세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비트코인 시세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비트코인 시세와 또 국내 증시도 보고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 또 연계되는 우리나라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다 살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해드릴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경제지표 사실 괜찮았어요. 모두가 다 괜찮았기 때문에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가 물론 약세에 있지만 나스닥 증시 같은 경우에 상승에 있는 이유가 경제 지표들이 다 완만하게 잘 나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더 상승을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바뀌어지는 경제 지표 또는 파월의 이야기, 연준 인사들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코멘트들이 앞으로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금요일날 이 환율의 급등 마감 이 부분은 딱히 이슈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1.2% 정도 상승된 거는 상당히 높게 올라간 겁니다. 환율이 하루아침에 1.2, 1.3 올라간 거. 하지만 이제 월요일날 바로 안정세를 찾는다라면 국내 증시는 바로 월요일날 반등할 가능성이 너무 높고 그리고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종목들의 상승 그러니까 환율이 안정되고 다시 주가지수의 상황이 나아지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우선주의 약세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이 코스피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종목들이 상승을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수가 좀 약하다, 하락하라는 흐름이 있다. 그렇다면 계속 이어져온 한동훈 테마주 또는 패런 관련 종목들 그리고 비트코인 STO 관련 종목 이런 쪽으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나라 아무래도 수출에 민감하고 환율을 조금 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환율 안전성 역시 체크해 봐야 할 부분이고요. 우리 시장은 금요일장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다음 주 시장 전망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 중 하나인 PCE 지수,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조금 둔화된 지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이 대표적인 연준 매파 위원인 크리스토퍼 월러 역시 비둘기적인 발언을 통해서 내년도 금리 인하 다시 한번 돋보였었던 한 주였습니다. 파월의 입도 다시 한번 주목해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정치 테마 같은 경우는 내년 총선까지 쭉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가 더욱더 중요하죠. 비대면 진료 그리고 토큰 개화 기대감 등 향후 방향성을 포함해서 이슈가 나오기 전에 담아가실 수 있는 다음 주 전략까지 모든 걸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2주 만에 돌아오셨으니까 그 2주 동안에 얼마나 수익을 한번 자랑하고 싶으셨을지 저도 노란톡방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입이 근질근질했습니다. 자, 수익률 한번 보여주세요. 큐로셀부터 시작할까요? 예. 일단 하이킥이라는 프로그램 이름이 마음에 든다. 제가 처음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투자 전략과 딱 들어맞고 그에 따른 수익에 대해서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자랑?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계속 이어지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런 식으로 투자 생각을 만들어서 들어갔고 또 그에 따른 수익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제가 대응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뷰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다음에 언제든지 저랑 한다라면 이런 수익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신규 상장 공략 종목으로 기법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큐로셀이라는 종목 저희는 이렇게 진입을 했어요. 신규 상장 당시에. 그리고 여기서 저점에서 올라온 수치가 97. 말로는 누구나 이 상승이 97%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 해요. 왜냐면 주식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내가 가지고 있을 때랑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아예 다른 게임이에요. 아예 너무나 다른 영역인 거를 그냥 수치로 보면 너무 쉽죠. 내가 여기서 살려고 했었는데 여기 올라왔다.
이거는 정말 중학생, 고등학생도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저는 그런 걸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올라간 건 좋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었냐, 버텼냐, 고가를 보고 알고 있었냐. 저는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90% 이상, 80%, 70%, 72% 이런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여러분 그냥 내가 좋은 매수 시점 가지고 뭐 5%, 10% 이렇게 먹는 수익이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그래봐야 10거래일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유 종목과 생각해 보세요. 10거래일 동안 90% 올라간 종목이 있는지. 정말 어려운 거고 어렵게 올라간 거를 저점에서 고점까지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투자가 확실히 진행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저번 주랑 저번 주는 신규 상장 종목들이 강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 정말 높은 수익을 좀 얻게 되었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뒤에 위메이드를 또 이야기할 건데 제가 정말 금요일날 너무 기분 좋게 수익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큐로셀도 이날 당시에는 97%가 맞아요. 근데 지금 주가가 23,000원에서 4,000원 요 정도에 아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 고점에서 투자를 안 하거든요. 고점에서 하면은 이런 하락 시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매수 타점을 잡아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다시 한번 저점에서 잘 잡고 이런 파동이 좋은 종목은 여러분 다시 잡게 되면 돌려내면 25% 정도는 좀 손쉽게 먹어요. 대신에 확실한 지점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큐로셀을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꼭 진입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인데 이 종목 역시 제가 방송에서 2번 정도 강조를 좀 드렸던 종목으로 한번 캡처 사진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물론 서울경제에서 제가 활동했을 때 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당시 가격을 한번 볼게요. 여기 정확하게 나오니까 35,200원이네요.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2번 정도를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여기에서 그대로 상승해서 상한가에 안착됐죠. 목요일 날. 그렇게 수요일날 상한가에 안착됐죠. 그런 식으로 상승이 됐는데 이 수치 또한 47%의 상승 여력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큐리옥스 바이오를 선택했냐? 물론 신규 상장에 가까운 종목이에요. 물론 큐로셀만큼 신규 상장한 게 짧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규 상장한 지 한 4개월 정도 됐고 그리고 시장에서 계속 이슈가 됐던 게 뭐예요? 카티 관련 치료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카티 관련 이슈가 있었던 이 큐리옥스 바이오를 좋은 시점에 들어갈 수 있었고 불과 1, 2, 3, 4, 5거래일 말에 47% 이상이 발생되었어요. 그것도 역시나 제가 33%, 32% 이런 고수익으로 좀 여러분들 같이 계신 노란톡방 분들의 이 수익 인증 계좌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올라온 수치만 이야기해서 이게 몇 프로 올라왔어요. 이런 이야기보다는 정말 실전 가능한 그런 투자에서 우리가 최대치의 수익을 뽑아내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 인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좋아해요. 왜냐하면 영상에 나왔던 제 자료들이 있는 거 너무 좋아하고 저는 그래서 방송 전문가가 된 게 너무 좋은 게 너무 떳떳하고 자신 있거든요. 왜냐면 저점에서 내가 미리 언급해서 말씀을 드려서 강조를 했어. 그래 좋다 이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그걸 내가 실행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찍어낼 수 있는 이 수익률. 이런 수익률이 정말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그냥 고점 올라가면 좀 짧게 파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시장에서 좋은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을 기간을 잡고 확실한 수익을 만드는 그 투자 스킬을 여러분들도 같이 익혀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까지 좋은 수익. 그리고 다음 종목이 아마 신성 ST일 거예요. 이게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왜 기분이 좋냐면 제가 말씀드린 거랑 다 똑같이 이어져요. 어떤 부분이냐, 저점에서 샀어요. 22,000원도 안 하는 가격에 사고 여러분들이 사실 누구나 단기적인 종목만 접근을 하다 보면 3% 올라가면 막 팔고 싶어서 근질근질해요. 제가 그 마음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종목들은 이미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거래량이 많이 붙어 있고 급등락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사실 3% 수익 구간에 있다가 갑자기 뭐 점심 먹고 왔더니 마이너스 7이 돼 있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알아요. 그런 종목들을 다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3%만 올라가면 매도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한데 저 한 손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신성 ST 너무 좋은 가격이고 12% 수익 구간이었어요. 27,000원에 우리가 물려있다. 27,000원에 안 왔어요. 24,000원, 뭐 5,000원, 3,000원 이럴 때인데 27,000원.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손실 중이면 왠지 팔고 싶지 않잖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싸게 샀음에도 불구하고 27,000원에 물려있으니까 27,000원 오면 팔자라고 며칠 전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근데 정말 그게 27,100원을 딱 찍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수익이 30% 가까운 수익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불과 오래 안 걸렸어요. 제가 어차피 여기 나온 서울경제 나온 게 한 달도 채 안 돼요. 한 달도 채 안 돼서 300%가 넘어가는 수익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수익에 대해서 종목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신성 ST 역시 한 10일에서 12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정도만의 30%의 수익을 내가 챙기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뭘 하겠어요? 그럼 여러 가지 밀린 업종의 종목들 있잖아요. 살포시 가서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또 거기에서 올라간 걸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간 건 여러분 그만한 이슈 가치를 다 받고 올라간 거지 그 회사의 적정 가치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든 좀 쉽게 먹어볼까 하고 가는 말에 올라탄다? 몇 번은 먹죠. 누구나 몇 번은 먹어요. 아무나 해도. 근데 그게 오래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투자는 좋지 못하다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항상 이슈가 나오기 전에 저점 타점을 잡고 우리가 30%, 40%, 50% 이런 수익들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위메이드인데 제가 이거는 이제 서울경제 나와서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때 당시 아무도 게임주에 대해서 얘기 안 할 때 저는 당당하게 이 서울경제를 위메이드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른 상승 수치가 50% 정도 발생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들어갈 때부터 좀 예상을 했던 게 항상 이런 종목들은 급등을 하게 되면은 다시 이 이격도가 벌어져서 내려오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싸게 샀던 사람들이 매도를 하니까요. 거기다가 더 긍정적인 매수세가 없다라면 주가는 올라가기가 어려운 거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분석을 해서 들어가는 거는 정말 잘못된 투자고 그럼 저점에 산 사람이 고점에서 50%의 수익을 남겨서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요. 그럼 이 종목이 그래도 끼가 있고 시세가 좋은데 그냥 한 번만 수익을 보기에는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건 매도를 하면서 말씀을 미리 드렸어요. 21선, 이평선 들어올 때 한 번 더 들어가서 한 번 더 수익을 보겠다. 그것까지 예상을 했어요. 매도를 하면서. 저는 미리 예상을 하는 걸 좋아하는 거지 이미 발생된 거를 눈앞에서 보여지는 시세 따위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저점에 안 잡았는데 뭐 내가 왜 올라온 걸 고점에 사줘서 저점에 산 사람들 수익을 확보시켜줘요. 저는 주식 투자하면서 제가 자선 뭐 사업가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고점에 산 거 뭐 니들끼리 알아서 매매해야지.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시 저점을 사서 고점에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원칙을 꼭 지키셔야 돼요. 뭐 위에서 만약에 고가놀이를 해서 정말 타점을 잘 잡아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되게 확률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려오게 되면 마이너스 30%도 금방 내려오고요. 그렇게 봤을 때 위메이드도 50% 올라갔기 때문에 이 내려온 폭이 다음 장에서 나와요. 이 내려온 폭이 마이너스 20% 정도가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럼 내가 산지 며칠 안 돼서 마이너스 20이 되면 심정이 어떻겠어요? 되게 힘들죠. 근데 저희는 또 유의 20일 타점을 잡고 매수를 들어갔죠. 그러더니 여기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이 전고점 부분까지 금요일날 한 번 더 치면서 저희가 18%, 17% 정도를 한 번 더 챙겼거든요. 그럼 50% 더하기 18% 더해보세요. 예. 그럼 68%의 수익이 한 달도 안 돼서 한 종목에서 나왔는데 사실 저는 키로셀 수익보다 이거를 더 훨씬 잘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영역에 매매를 한번 했다. 정말 만족하는 수익이고 또 이런 타점을 잡기 위해서 큐로셀도 아까 앞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98%를 먹었다 이거예요. 근데 앞으로 더 내려올 거예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올라간 수치가 있잖아요. 큐로셀의 가치가 98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0%를 내려왔다라고 쳐요. 그럼 다시 저점에서 돌려내기 전에 잡자.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먹으면 얘는 뭐 한 110, 20까지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내가 고점보다는 저점에서 올라갈 걸 안 밀리는 그 구간.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고점에 샀어요. 내가 잡자마자 마이너스 20%가 며칠 만에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만 줘도 고맙죠. 왜냐면 여유가 없죠. 나는 손실에 있던 거를 본전치기 하려고 갖고 있는데 올라와서 너무 고마워 유메이드 하면서 팔아요. 왜냐면은 내가 이미 심리적으로 진 거예요. 게임에서.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내가 팔면 너가. 당연히 내가 여유가 없고 내 본전만 와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본전에 와서 팔고 그 뒤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여유가 있죠. 이거 다 판 거 아니거든요. 조금 남겨놨어요. 여유가 있잖아요. 정고점 돌파해서 올라가면은 더 올라간다라는 건 뻔한 주식의 흐름인데 가는 말이 더 간다라는 그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점에 산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 너희 맘대로 해. 나는 그냥 여유 있게 지켜볼게. 이랬더니 또 35%까지 가요. 그럼 35% 수익을 챙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뭐예요? 올라갈 종목을 내가 좋은 매수 시점에 잡고 여유 있게 보는 사람이 승자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내가 뭔가 올라간 말만 그냥 그것만 현혹이 돼서 경주마처럼 그걸 하면
시야가 그거밖에 안 나오고 절대 좋은 실력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익들 만들어 보시려면 저 한선호는 항상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함께 하셔서 다음 종목 큐로셀을 한번 같이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큐로셀로 수익 브리핑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큐로셀 지난달 9일에 상장했죠. 상장 2일차에 상한가 진입했습니다. 희망 공모가 밴드를 밑도는 금액으로 공모가가 정해졌지만 빠르게 몸값을 올리고 있고요. 또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신성 ST, 위메이드 등등등등 노란 톡방 계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수익 취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한선호 전문가님께서 너무 좋아하는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고점 뚫고 하이킥인 만큼 자, 저점에서 담아서 고점에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공략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공략 비법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야만 아실 수가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한선호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핸드폰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 서둘러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입장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선 사업가는 아니지만 우리 한선호 전문가님 노란 톡방에서는 충분히 자선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매매 기법 강의를 들어보실 텐데요. 자, 지금 바로도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샵 0082번으로 한선호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핸드폰만 딱 스캔하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빠르게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우리 매매 기법 강의 들어봐야죠. 네. 바로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제가 갑자기 수익 이야기를 하면서 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흥분을 가라앉히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좋은 매매 기법, 매매 기법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 뭐 이렇게 정형화된 그림으로 뭐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서 찾아낼 수 있는 거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그림으로 될 수 없다라는 걸 미리 한번 정리해 드리면 자, 보세요. 주가 지수 상황이 다 달라요. 어제 금리는 또 하락장이 있는데 이런 그림이 나왔다라고 해서 하락장이 그 그림대로 될까요? 안 돼요. 근데 하는 회사 업력도 다 달라요. 어떤 회사는 화장품, 어떤 회사는 바이오, 뭐 어떤 회사는 게임주. 이렇게 업종이 다 다르고 업종 지수가 다르게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그림대로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조금 생각을 좀 버려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주식을 봐왔고 이런 부분이 될 거라면 누구보다 더 많이 팔고 그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왜 안 하는 이유는 그런 식으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 그렇게 하다가는 큰 손실로 좀 이어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럼 제가 보는 부분들은 뭐냐? 저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거예요. 지지와 저항 쌍바닥 이것만 있으면 돼요. 주식에서. 그럼 차트에서. 그럼 이 흐름을 가지고 지금은 저항을 받는 국면이네. 지금은 지지를 받는 국면이네. 계절의 변화가 앞으로 이렇게 겨울에서 좀 여름으로 흘러갈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지, 저항, 쌍바닥. 이거는 사실 조금 내가 기본기만 닫고 나면 그냥 차트 딱 열자마자 알 수 있어요. 한 1초도 안 걸릴 거예요, 분석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차트의 종목들을 많이 보니까 하루에 뭐 예를 들어 1,500, 2,000 종목을 본다고 치면 그냥 보자마자 0.5초도 안 돼서 보이죠. 얘는 추세가 좋다, 나쁘다, 얘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 기본기가 지지, 저항, 쌍바닥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보조지표는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MACD 오실레이터. 저는 차트에 뭐 이상한 뭐 많은 걸 띄워놓고 그렇게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그냥 보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찾아내는 거지 보조지표들도 대부분 다 후행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를 꼭 그렇게 참고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급등한 종목의 차트를 분석하기보다는 새롭게 상승된 종목을 구분한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급등한 건 알았어. 그냥 너 좋아, 가. 라고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시장에 다시 순환이 돌아서 올라갈 종목들은 내 밥그릇에 맞는 종목이 또 있어요. 그거를 내가 잘 잡고 좋은 심리에 기다릴 줄 알아야지 자꾸 올라간 것만 눈독 들여서 여기에서 뭘 찾으려고 한다라면
정말 오래되는 힘든 싸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어렵다는 걸 알려드린 거예요. 저처럼 주식하는 사람도 이 부분이 어려워서 안 했는데 왜 안 했겠어요? 그 확률이 너무 떨어진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좀 보다 안정적으로 주식을 하고 주식이라는 건 전 이 기분 좋게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예요? 내가 매수 시점을 잘 잡고 유유히 올라갈 때 유유히는 뭐예요? 뭐 5%, 7%, 예, 뭐 슈팅 없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다가 슈팅을 한번 쭉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나는 17%, 18% 수익이 만들어지는 이 흐름 자체를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선호하는 파동이니까 여러분들도 이 파동을 잡기 전에 매수 시점이 어딘가 이런 것들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한번 종목을 넘어가면 이렇게 깔리는 거예요. 예, 서메이지라는 종목이죠. 뭐 이 종목이 대략 어떤 종목인지는 아셔야 돼요. 최근에 게임주들 시세 좋아요.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NC소프트가 강세의 시세를 보였죠. 왜냐하면 12월 7일에 오픈하는 TL, 리버넨스로티라는 신작 게임이 나와요. 그로 인해 최근에 NC소프트가 다시 기대감에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 업종의 시세를 이해해야 돼요. 그럼 또 뭐예요? 위메이드가 강세를 보였죠. 그러니까 이 게임 업종이 좋다라면 이에 관련된 종목들이 하나하나 다시 고개를 들게 돼요. 물론 NC소프트, 위메이드, 뭐 펄어비스, 웹젠 이런 종목들은 좀 중대형 종목으로 분류할 수 있죠. 그런 종목이 가고 난 뒤에 이런 서메이지 같은 소형주가 시세를 한 방에 꺾고 올릴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박자를 이해한다라면 이 종목들이 좋네? 그럼 내가 다음 타자를 누구로 준비해야 될지 이런 생각을 떠올리면서 종목들을 보는 거죠. 사실 서메이지가 19년부터 21년까지는 정말 강하게 올라갔던 그런 게임주 중에 하나인데요. 그 뒤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주가가 그때 당시엔 좋았어요. 이 시세가 파동이 해먹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회사가 좋아서 막 주가를 올리려고 했다라기보다 많은 매수와 매도가 싸우면서 주가를 해먹고 난 뒤에 이런 저항을 맞고 진짜 끝도 없는 하락을 한 번씩 보여줘요. 이런 종목이 될 수 있고 이런 종목에서 우리가 또 찾아낸다라면 오히려 이 저점에서 이러한 형태를 보이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항을 받아요. 주가의 저항이라는 건 이 이평선들이 위에 있어요. 그리고 이 캔들이 밑에서 돌아요. 이렇게 저항을 받으면서 올라가려고 하면 밑으로 밀리고 이런 식으로 또 밀려 내려와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내 횡보를 하면서 주가가 이제 더 이상 하락하기보다는 약간의 이평선을 타는 그리고 지속해서 밀리던 61선을 돌파하면서 캔들이 위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의 쌍바닥을 또 잡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매수한다면 정말 리스크가 적어요. 리스크가 적고 만약에 게임주들의 시세 상승이 다음 주도 이어진다. 만약에 NC소프트가 정말 12월 7일 날 물론 다른 회사예요. NC소프트랑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게임 업종의 지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 미디어 콘텐츠 업종으로 올라가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여기로 매수세가 몰리는 거예요. 그게 주식의 기본 순환매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업종을 잘 분리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냥 업종만 올라갈 업종만 잘 이해해도 그에 맞는 종목 이런 흐름에 많이 올라가지 않는 다음 타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잘 집어낸다면 그에 맞는 수익을 그냥 편안하게 좀 챙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주식에서 좋은 기술이고 되게 시장을 확실히 점령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NC소프트를 잡아서 매매하는 것도 좋지만 서메이지 같은 이런 흐름의 타점도 한번 잡아본다면 정말 이런 거 시세 한번 꺾고 올리면 그냥 양봉 한 2개는 띄어요. 그럼 진짜 600원까지도 그냥 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430원에서 600원 가면 얼마예요? 못해도 한 30, 40%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런 시세를 내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다. 저는 미리 이 시세에서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종목을 한번 설명드리면 위메이드는 좀 넘길게요. 제가 중복해서 넣은 것 같아서 그렇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왜 갖고 왔냐. 물론 제가 좋은 타점에 여기에서 진입을 해서 올라가서 47%의 상승이 나왔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은 급등주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단기 3일, 4일 만에 47% 올라가는 건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바이오 종목을 두려워서 못하는 분들 많은 거 알아요. 근데 그 매수를 어디에서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들이 다 좋다 그래서 3,000%가 올라간 3,000%는 좀 오바네. 한 1,000% 올라간 지점에 산다라면 아니 저점에서 1,000%가 올라온 게 어떻게 거기서 1,000%가 더 가요. 내가 너무 욕심이 지나친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종목을 고가에서 사는 건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절대 그런 식으로 투자를 권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큐리옥스 바이오는 시세가 괜찮냐? 물론 상장 당시에 정말 강세의 시세를 보이고 77,500원까지도 갔어요. 고가가. 하지만 이게 고가가 이 회사의 적정 가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평선 지지를 못 받고 밀려 내려오고 그리고 최근 다시 신규 상장 바이오 종목들을 그런 시세로 몰리면서 이 시세 흐름 급등을 만든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체크하셔야 될 건 저는 이 5일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의 가장 강세를 보이고 이어가는 경우가 이 5일선을 지키는 경우. 그러니까 이 캔들이 항상 이렇게 급등 종목에서는 5일선 위에 있어요. 이걸 5일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대개 타고 시세가 흐름을 더 쭉쭉 뻗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강한 종목은 사실 5일선을 타고 가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만약에 5일선을 이탈하게 된다. 그럼 이 20일 이평선이 이제 시세를 올리고 있는 단계잖아요. 이런 식으로 따라 올라올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 캔들이 21선 이평선 붙었을 때 매수. 이게 위메이드를 매수했을 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평선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5일선을 타고 가는 걸 예상해서 내가 5일선 타점을 잡을지 아니면 5일선을 이탈하는 걸 보고 21선에서 접근할지 이런 예상과 생각을 하면서 차트를 보는 거고 어느 정도 하루하루 시세 흐름을 살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점의 타점은 이미 놓친 종목이지만 아직까지도 시장에서는 저는 이 종목이 이어진다라고 봐요. 그렇다면 매수점을 5일선을 둘지 아니면 21선을 둘지 이렇게 본다면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럼 내가 만약 비중 10%를 운영하고 싶어. 그럼 5% 정도만 5일선에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밀렸을 때를 대비해야죠. 내가 한 번에 다 들어가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리가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럼 5일선에서 내가 미리 한번 접근을 해. 근데 21선까지 밀리는 하락 흐름이 나온다면 21선에서 나머지 비중 5%를 더 담는 거예요. 그럼 비중 5% 하나 담은 거 그냥 그대로 올라가면 이것만 가지고 수익을 보는 거고 여기까지 내려오면 비중을 조금 더 모아서 돌려내는 시세에서 수익 확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매수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지점을 체크하고 그 지점에서 내가 비중 분산을 어떻게 자금 활용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매매하신다면 그 뒤에 돌려내는 시세 충분히 먹어갈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도 여러분들이 이 5일선을 확인하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재공략하는 걸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오면 퓨런티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세 상승이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 박스권의 형태가 좋다는 거예요. 박스권이 보통 이런 식의 흐름을 박스권이라고 해요. 저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 이 파동이 나오는 이 구간을 박스권이라고 얘기하는데 퓨런티어 같은 경우도 이제 회사의 업력을 알아야겠죠. 자율주행 관련 쪽으로 분류되는 종목으로 이 카메라, 전장부품 납품에 대해서 하이비전 시스템이 대주주로 있고 그리고 이제 퓨런티어라는 종목이 사실 상장이 됐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여러분 이 하이비전 시스템은 진짜 뭐 들어보신 분들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시장에서 끼가 없어요. 정말 아예 거의 제로급에 가까운 재미없는 종목 중에 하나고 저는 그래서 퓨런티어를 이름을 사실 너무 좋아해서 상장 초기부터 거래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퓨런티어 시대도 사실 그렇게까지 기대는 안 했는데 하이비전 시스템이랑은 좀 달라요. 정말 끼가 좋았고 시세 파동 흐름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런 박스권 형태도 좀 공략하기가 좋아요. 저점을 이었을 때 지지를 받는 구간을 내가 이해한다면 좋은 시점에 분할 매수를 담아보고 또 고점에 올라갈 때 분할 매도 그리고 한동안 안 보다 추세 흐름이 이탈되는 걸 보고 다시 분할 매수 그리고 난 뒤에 돌려내는 시세에서 또 매도 이런 식의 박스권 형태가 어느 정도 그려지는 종목을 내가 안다면 그에 맞는 투자를 하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조심하는 게 고점을 이었어요. 고점에서 이제 돌파를 못하는 사실 쌍봉의 흐름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좀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지지점을 이제 지지를 못 받는다. 이탈을 한다. 사실상 단기적으로는 좀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더라도 지지점을 지지하는지 못하는지 이 부분은 꼭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지선을 잘못 이탈하면 뭐 이런 부분 아셔야겠죠.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인데 사실 리튬 딱지만 붙으면 진짜 국내 시장에서 다 급등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지지선 고점에서는 이렇게 이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고가를 치고 이탈을 하고 다시 여기에서 만들어서 올라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지지선 이탈 그리고 여기에서 이탈은 끝난 거예요. 사실 차트의 흐름 생명이 여기에서는 다 했다라고 볼 수 있는 흐름이 이미 나왔고요. 그 뒤에 한 번 더 생명선 241선이 저는 이제 하나 더 그려놓고 보는 건데 이 부분까지 이탈을 하게 되니까 주가가 끝도 없는 하락 11,100원이에요. 6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요. 이 회사의 적정가라고 얘기할 수 있다 6만 원이 아니에요. 모든 가치를 끌어모은 어떻게 보면 좀 작전을 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투자를 하실 때 이 지지선 이런 부분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요. 다양한 대응 관점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한선호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핸드폰 가져다 대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저희 한선호 전문가님의 특급 비법이 담긴 매매 기법과 그 기법을 통한 종목들 분석도 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참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왜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나갈지도 안 나갈지도 아직은 모르는데 그의 고등학교 동창인 이정재 배우와 사진 한 장으로 인해서 그의 연인인 임세령 부회장의 회사가 갑자기 상한가에 오르는지, 아니면 이런 어떤 테마가 있을 때 그중에서 왜 어떤 종목은 좀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어떤 종목은 좀 지지부진하면서 희비가 엇갈리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즉 같은 이슈더라도 차트의 흐름에 따라서 반응하는 민감도가 다릅니다. 이렇게 차트를 분석하면서 매매 기법을 통해 대입한다면 따라가는 것이 아닌 올라탈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나하나 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매매 기법 강의에 대입할 수 있는 종목, 고점 뚫고 하이킹 날릴 수 있는 종목 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바로 나오겠습니다. 자, 큐록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이야기했지만 파로스 아이 바이오도 한번 살피셔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종목은 고점을 찍고 내려올 수 있고, 물론 5일선에서 살아있다라면 큐리옥스를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선택의 차이죠. 큐리옥스를 하냐, 저같이 또 새롭게 큐리옥스처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분석하냐. 저는 파로스 아이가 조금 그런 시세를 금요일까지 보였다. 기분 좋게 정말 봤고요. 그리고 SAMG 엔터, 물론 한동훈 장관 이야기, 최근에 어떤 언론사 인터뷰에 따르면 그런 이슈들에 따라서 종목들이 다 반응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앵커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을 이어서 해드리면, 주식은 항상 신선한 걸 좋아해요. 신선한 거.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야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알고 싶다면 저희 투자 전략은 항상 내가 앞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재료가 신선하게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알려드리니까 정말 재미있는 투자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파로사이 바이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정말 비슷할 것 같아요. 큐록스 바이오 시스템즈랑 차트 흐름이 좀 비슷하죠. 상장 기간도 좀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큐리옥스랑 이 파로사이를 보면 헷갈려요. 차트가 너무 똑같은 것 같아서. 왜냐면 저는 지지저항 흐름을 본다고 했잖아요. 상장 당시에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밀리고 난 뒤에 저점을 찍고 다시 지지를 받으면서 우상향 패턴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큐리옥스랑 사실 너무 닮았다. 근데 파로사이는 또 어떤 부분이 이슈가 좀 있을 수 있냐? 이 부분이에요. 백혈병 치료제의 연구 결과를 학회에 발표 예정. 좋잖아요. 주식은 뭐예요? 기대감이에요. 뭐 확정, 발표했어, 좋아, 나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는 기대감인 거예요. 12월 초에 있을 이 학회에서 이 회사가 앞으로 이 백혈병 치료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대. 그럼 대부분 베팅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좋은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해서 지금 베팅하는 거예요. 주식은 그래서 올라가고 난 뒤에 베팅이 아니라 이 회사를 보고 이 회사의 기술력을 보고 이 회사에서 나올 이야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미리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미리 베팅한 사람들이 저점에서 그 이슈가 좋아서 정말 치료제 효과가 좋다라는 연구 결과 발표가 나왔어요. 그런다라면 여기서 이제 시세 급등락을 막 보이겠죠. 네, 어떤 거는 재료 소멸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다라면 올라가기도 하겠지만, 이거를 베팅하기보다는 우리는 여기에서 기대감에 올라가는 걸 베팅하고 정말 좋다. 그럼 한 번 더 쏠 때 여기에서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수익 수치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47% 인수익이 여러분들 뭐 이런 수익을 안 만들어 보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보는 투자는 대부분 이런 거라 저는 사실 30%에서 60% 사이 수익은 정말 좀 쉽게 챙기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만큼 저점 타점을 이해하고 이 기대감에 올라가고 이 신선하게 뿜어져 나오는 이 재료를 이해하는 거죠. 그런 박자가 맞아야 여러분 나올 수 있는 수익입니다. 그냥 뭐 차트가 저점에 있다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예정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예상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뒤에 지금 가격이 싸다면 미래를 예상해서 지금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주식의 현명한 투자고 자금 순환이 돌아가는 그 법칙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기술이 있는데 굳이 내가 다 올라간 거를 고점에서 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차트도 여러분들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이 정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올라가면 더 갈 것만 같은 거예요. 사람이 너무 한 방향만 보면 안 돼요. 역예수. 반대의 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투자를 잘하는데 그거는 하락하고 난 뒤에 올라가는 이 지지점을 잘 공략하는 사람이 정말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한 방향 1차원적인 생각만 가지고 올라가면 끝도 없이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이 절대 고점을 타지 마시고 저처럼 앞으로 지지를 받고 이슈를 받고 흐름을 돌려내서 그 흐름의 급등을 만들 때 그럼 큐리옥스 바이오 2탄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파로스 아이바이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요. 한번 이 뉴스 기사까지 나왔던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12월 9일 날 발표하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AMG 엔터예요. 역시 전 한결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런 저항을 진짜 끝도 없이 받아요. 예, 주가가 저항을 받고 있죠. 예, 저항을 받고 있어요. 가격이 낮아졌죠. 그만큼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보는 사람들 또 신규 매수세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 그럼 이 회사는 이슈가 없을 것이냐? 아니죠. 그러려면 상장 폐지가 되거나 없어지겠죠. 주가랑 내려갈 때 끝도 없이 내려갈 것 같지만 그 저점이 이내에 잡히면 다시 반대의 시세로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내려가는 것만 보고 안 산다, 겁난다, 이게 언제 갈지 모른다? 이건 투자에 정말 맥점을 못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가격이 좀 내려왔고 내가 사두기에 부담이 없고 그렇다면 주가는 여러분들 내려올 때는 기간은 오래 보여요. 근데 이슈가 엮여서 올라가면 급등이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6, 7개월, 7, 8개월이 걸리지만 올라가는 건 불과 5일, 10일 만에 그냥 다 올라가 버려요. 여기까지 올라가더라도. 여기까지 올라가더라도 만약에 여러분 여기 뭐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지금 내려왔어요. 근데 이거 올라가는 건 이틀, 3일이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주식이 어떻게 보면 전 더 달콤한 것 같아요. 내려올 때 물려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괴롭겠죠, 물론. 근데 우리 같이 타점을 잘 잡고 잘 들어가게 된다면 며칠 만에 40%, 30%가 올라오는데요. 그럼 너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색깔의 방향성을 좀 한번 바꿔보세요. 저로 인해. 이렇게 저항을 받다가 이 회사는 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좀 돌려낼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봐야겠죠. 주가의 차트는 좋아요. 이미 저점을 유지하는 형태에서 시세 양봉으로 꺾고 그리고 이평선들을 다시 정배열하기 위해서 정배열을 한다면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50, 20, 61선을 다시 흐름을 좀 이렇게 돌려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유는 전 이건 것 같아요. 앞으로 한동훈 장관이 이 이야기 한번 하면은 사실 게임 끝나요. 물론 얘기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만큼 이 저출산은 정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저번 주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기사가 나왔던 것 같아요. 한 0.7명 정도로 인구 정말 이 출산 비율이 너무 낮은 상태라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공약을 좀 제시하고 정책을 제시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가능성을 한번 점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출산 관련주가 된다면 이 왕구를 제작했던 회사인데 이 캐릭터만 보면 사실 일본 회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일본 회사가 아니라 일본인 직원을 영입해서 만든 그래서 토종 한국 기업으로 일본인 근로자가 많겠죠. 그렇지만 이 진짜 티니핑이라는 캐릭터가 대박을 좀 쳤던 그런 회사니까 여러분들도 이 앞으로 왕구나 이런 쪽으로 제품 수요도 있을 거니까 한번 괜찮게 접근해 보기에는 좋은 단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이킥 종목 두 가지 들어봤습니다. 에버랜드 판다 이름이랑 비슷하네요. 파러스 아이바이오 그리고 앞으로 기대할 종목 SAMG 엔터까지 꼽아봤습니다. 하이킥 날릴 수 있는지 없는지 저희 노론톡방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연준 인사들의 코멘트를 체크해 앞으로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지지와 저항, 쌍바닥 흐름을 확인하는 관점 역시도 중요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파로스 아이바이오, 백혈병 치료제 임상 결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함께 지켜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고점 뚫고 하이킥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